우량감자의 투자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오늘 2020년 10월 17일 토요일, 제가 선물 옵션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많이 이해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여러 군데 찾아봐도 이렇게 선물 옵션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부족한 것 같아요. 투자자들 하는 얘기도 들어보고. 근데 이 선물 옵션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않고 투자자들이 이 선물 옵션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않고 투자를 하는 거는 정말 너무나 위험한 행동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선물 옵션을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럼 왜 알아야 되냐? 선물 옵션. 선물 옵션은 투자자의 방패입니다. 방패. 위험하고 어렵고 들어가면 깡통 찬다고 하니까 모르는 게 약이라고 합리화하고 정신승리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아는 게 여러분들의 투자금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쉴드와 같은 것이니까 꼭 알아두도록 하십시다. 자, 개미들이 항상 패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자, 이 개미죠, 개미. 투자는 약육강식의 세계이고, 칼 방패도 없고, 총만 들고 헬멧도 없이 이 전쟁터에 뛰어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결국에는 고기 방패가 되는 것이고 총알바지가 되는 것일 뿐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고 여러분들의 투자 자금을 지켜줄 수 있는 든든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파생 상품이 왜 탄생을 했느냐? 자, 투자의 보험과 같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 보험 상품을 다들 뭐 한두 개씩은 가지고 계실 건데, 특히 뭐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내게 되어 있죠.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다 한 달에 100만원 내지 뭐 200만원, 뭐 차량 가격에 따라서 다른데 보험을 다 들고 있습니다. 자, 사고가 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다 보험사의 돈이 되겠죠. 그런데 왜 우리는 그 돈을 계속 보험사에다 가져다 바칩니까? 리스크를 지지 않으려는 거죠.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하려고 하는 건데, 왜 투자할 때는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안 합니까? 소중한 투자 자산이 깎일 수 있는데, 없어질 수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해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울타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파생 상품입니다. 기관과 메이저들은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요. 특히 뭐 많이 하는 게 아비트리지 차익 매매가 되겠죠. 선물과 현물의 갭을 이용을 해서 위험이 하나도 없는 차익 거래를 활용을 하죠. 그리고 장기 투자에도 활용을 합니다. 자, 장기 투자에 활용을 해서 만약에 내가 주식을 계속 들고 가는데 이 시장이 이상해요, 안 좋아요. 그럼 거기에다가 보험을 들어야 되겠죠. 파생 상품으로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주식은 사는 것만 있죠, 주식은. 근데 선물은 파는 것까지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자, 선물은 도박과도 같은 거예요. 결국엔 플레이어들 간의 매도와 매수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 뭐 코스피 선물을 예로 들면, 자, 기초 자산은 코스피 200이 되겠죠. 플레이어들끼리 내기를 겁니다. 내기. 자, 코스피 200 오를 것 같아. 자, 그러면 얼마나 오를 것 같아? 언제까지? 만기일 3, 6, 9, 12월에. 그러면 오를 것 같으면 뭐 오르는데 선물을 매수를 하겠죠. 매수한 사람과 나는 내릴 것 같아. 그럼 매도를 하는 사람과 도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포인트당 25만원. 자, 내기 됐냐 해서 내기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 이 매수 매도
간에도 여러 투자자들끼리 사고 팔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 중간에 만기까지 안 가져가고 다시 예, 포지션 정리를 청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기는 369 12월이고 이런 369 12월에 아까 뭐 저 첫 번째 그림에 나왔죠. 마녀 새 마녀에는 트리플 휘칭데이, 요새는 주식 선물까지 있어 가지고 쿼드러플 휘칭데이라 그러죠. 휘칭데이 네 마녀의 날. 필연적으로 현물과 선물의 갭이 생깁니다. 자, 현물보다 선물이 가격이 높을 때는 콘텐코라고 하고요, 현물보다 선물이 낮게 돼 있을 때 백워데이션이라고 하고요, 마이너스가 됐을 때 이런 차익을 이용해서 거래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옵션은 선물보다는 조금 더 좀 복잡하죠. 이건 권리라는 건데 살 권리와 팔 권리, 콜옵션과 풋옵션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고 레버리지가 크게 되는데 좀 이따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플레이어들끼리 매수와 매도를 하는 것이고, 당연히 콜에 매수와 매도가 있고 풋에 매수와 매도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네 가지 복잡하게 매수 매도가 포지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알아야 될 게 행사가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요, 내가격, 등가격, 외가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는 그 옵션은 잘 모르겠고, 그러면 이거를 가장 쉽게 설명하는 건 분양권이죠. 분양권. 자, 분양권이 뭔가요? 자, 아파트를 살 권리잖아요. 그죠? 만약에 내가 아파트를 뭐 청약에 당첨이 돼서 분양권을 받게 됐어요. 분양권의 가격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계약금, 아파트의 계약금과 그 다음에 그 입주 시기까지의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의 가치가 되겠죠. 결국에 뭐예요? 저 지역과 위치, 그 다음에 아파트 브랜드 여러 가지가 녹아 들어가면서 내가 이 아파트가 오를 것 같으면은 P가 플러스 P가 되는 거고, 이 아파트가 갑자기 폭락을 할 것 같아 그러면은 마이너스 P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분양권 가격의 프리미엄은 뭐 콜옵션에서도 프리미엄이라고 또 하죠. 그래서 콜옵션의 시간 가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분양권의 행사가라는 것은 아파트를 내가 분양을 얼마에 받고 계약을 한 것인가. 만약에 내가 10억에 분양을 받았으면 10억 분양권이 되겠죠. 그러면 계약금 1억과 프리미엄 이것과 합친 것이 분양권의 가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입주 시기는 뭐냐? 콜옵션의 만기와 같아요. 근데 입주 시기가 되면은 정산을 해야 되죠. 분양권을 정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입주 시기에 주변 아파트 시세는 뭐와 같냐? 만기 시에 기초 자산의 가격과 같아요. 자, 그러면 아파트 분양권 수익을 계산을 해 봅시다. 이게 그 레버리지가 왜 크냐면 분양권은 그 계약금 1억하고 프리미엄 이건데 우리 10억짜리를 실제로는 10억짜리를 매매를 하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레버리지가 큰 거죠. 2억으로 해서 10억짜리를 사고 팔고 하는 게 되니까. 그래서 입주 시기에 아파트의 가격이 12억 원이 돼 버렸어요. 그러면 12억, 제가 아파트를 만약에 10억에 살 거니까 10억에 샀어요. 그러면은 주변 아파트 시세가 12억이에요. 그러면은 12억에 팔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2억의 차익이 남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아파트를 분양받는 데는 얼마 들죠? 내가 계약금 1억이 됐으니까 9억을 더 추가로 내는 거죠. 내고 그 다음에 자 12억짜리를 10억에서 파니까 10억짜리 분양받아서 팔 권리를 2억이 남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1억을 투자를 해서
실투자금은 1억이 되는 거죠. 2억은 뭐 2억이 들어갔지만 계약금의 1억은 예, 뭐 분양권 그 계약금이니까. 그래서 수익률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2억 투자해서 2억이 남는 거죠. 실제로 1억 투자해서 2억이 된 거니까 100% 수익이 되겠죠. 자, 입주 시기 아파트 가격이 10억 이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황당하죠. 이제 이번에는 만약에 10억짜리 아파트가 9억이 돼 버렸어요. 9억. 그러면은 이거를 10억에 살 권리라 그러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계약금이랑 프리미엄 다 날리는 거죠. 이걸 분양 받겠어요? 옆에 가서 9억짜리를 사지.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수익률이 마이너스 100%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콜 매수는 위험하다고 하는 거고요. 결국에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분양권을 판 사람이 수익을 보는 거겠죠. 1억 정도 수익이 보는 거죠. 계약금 1억이 들어갔으니까. 자, 그럼 어느 정도 뭐 옵션의 이런 거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을 건데, 자, 이거는 이제 매수만 나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옵션 포지션은 그러면 잡아 보세요. 콜을 매수할 수도 있고 제가 콜을 매도를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수익 곡선이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서 제가 투자한 금액을 다 날리는 100%가 100%. 그런데 만기 시에 이 행사 가격 플러스 내가 그 매수 가격 진입을 한 플러스 한 가격대보다 이상 상승을 하게 되면 행사가 되겠죠. 근데 그 이하로 돼 있을 때는 마이너스 100%가 손실이 나는 구조고요. 콜옵션 매도를 했을 경우에는 제가 그 콜옵션 가격을 받았잖아요. 예, 그래서 행사가 아래로 가게 되면 이 부분에서는 100% 내 수익이 되는 거예요. 그 가격이. 풋옵션은 그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풋옵션은 반대로 가격이 팔 수 있는 권리니까 그 반대로 계산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주가가 아래 방향, 그러니까 기초 자산 가격이 아래 방향으로 갔을 때 수익이 나는 구조가 되겠죠. 풋옵션 매도는 마찬가지로 이제 반대가 되겠는데, 이 매도를 했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이익 구간은 100% 수익이긴 한데 매도를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손실이 무한대예요. 무한대. 매수를 했을 경우에는 수익이 무한대고. 그러니까 대부분들 그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러면은 무조건 콜옵션 매수하는 게 답이겠네 그러는데, 이 시간 가치 하락 때문에 그렇지가 않아요. 콜옵션 매도가 플레이하는 데는 훨씬 더 유리합니다. 시간 가치가 만기까지가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거나 지속적으로 하락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시간 가치, 만기가 다가갈수록 주가 내 수익금이 계속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매도가 훨씬 더 플레이하기가 좋습니다. 그냥 네이크드하게, 그러니까 한 포지션만 가지고 합성을 하지 않고 투자를 했을 때 매도자가 훨씬 더 유리하죠. 시간이 내 편이니까. 시간은 앞으로 가게 되어 있으니까 시간 가치가 하락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프리미엄이 하락한다. 분양권도 마찬가지죠. 입주 시기가 다가올수록 시간 가치가 하락하죠. 프리미엄이 하락한단 말입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일단 자, 그러면 옵션 행사가에 따른 가격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등 가격부터 먼저 보시면 지금 현재의 행사가에
행사가 제가 262.5포인트가 되겠네요. 행사가에 걸쳐져 있는 콜옵션, 풋옵션들은 등가격이라고 합니다. 등가격은 여전히 기본 가치는 제로예요. 제로인데 조금만 그 풋옵션에서 조금만 하락을 하거나 콜옵션에서 조금만 상승을 하게 되면 수익이 발생하게 돼 있죠. 그래서 보시면 자, 지금 이쪽은 콜옵션이고 이쪽은 풋옵션이에요. 자, 그러면 콜옵션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행사가가 상승해야지 버는 거잖아요. 상승해야 될 버는 건데, 자, 지금 가격이 262.5예요. 그러면은 이 262.5보다 높은 행사가를 가지는 콜들은 가격이 보세요. 현재가가 0.01, 0.02 뭐 이렇죠. 시간 가치가 만기로 다가갈수록 하락을 하는 거거든요. 외가격은 외가격은 아직 그 기본 가치가 가져지지 않은 제로, 그러니까 등가격부터 그 콜옵션 그 행사가가 높은 가격들은 외가격이 되는 거고요. 등가격보다 풋옵션은 마찬가지로 등가격보다 낮은 행사가를 가진 것들은 외가격 옵션이 되는 거죠. 보통은 외가격 같은 경우는 기본 가치가 제로고 시간 가치가 굉장히 적죠. 그 대신에 시간 가치가 빨리 하락을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등가격 같은 경우에는 시간 가치가 굉장히 많아요. 조금만 올라도 이게 내가격으로 들어가거든요. 내가격이란 건 제가 기본 가치를 가지는 행사가에 그 수익을 낼 수 있는 기본 가치를 가지는 것들이거든요. 이 내가격 같은 경우에는 기본 가치가 있으면서도 시간 가치도 같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콜 옵션과 풋 옵션을 그 매수 쪽으로 유지하는 분들은 내가격 옵션을 위주로 거래하는 게 맞고요. 매도 플레이어들은 이 시간 가치를 따먹기 위해서 외가격이나 등가격을 주로 매도하거나 이런 플레이들을 하게 됩니다. 대충 이렇게 알아두시고 여러 가지 이제 뭐 모의 투자나 이런 거 해보시면서 실제로 해보시면은 크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다음, 그리고 옵션의 그릭스에 대한 이제 이해를 좀 하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이해도 거의 안 하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옵션의 그릭스, 제일 중요한 게 델타인데, 델타. 자, 기초 자산이 1포인트 변할 때마다 옵션 가격이 얼마나 변하느냐, 그런 거거든요. 자, 이건 마이너스 40이네요. 그러니까 1과 0 사이에 그 보통 계산이 되거든요. 1은 뭐냐? 1. 그러면 기초 자산이 1 변할 때마다 옵션의 가격도 1이 변한다. 그 말이에요. 그 말 결국엔 뭐냐? 이 옵션이 행사될 가격, 행사가 이상이 되거나, 콜옵션 같은 경우 행사가 이상이 되거나 그럴 때의 그 행사가가 행사될 수 있는 그 확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델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거 마이너스 40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행사가 될 가능성은 40%라는 거예요. 40%. 이거 사실은 매도를 쳐놨으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죠. 자, 그런데 행사 안 될, 그러면은 그 확률은 얼마가 되죠? 40% 빼니까 60%죠. 그래도 뭐 60% 행사 안 될 가능성이 60%니까 뭐 괜찮네요. 괜찮대. 그래도 약간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델타가 이렇게 뭐 합성 포지션을 했을 때 델타 값이 2%다.
그러면 행사될 가능성이 2%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행사가 안 된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놀겠죠. 자, 그 다음에 감마 값은 기초 자산 변화에 대한 델타의 변화입니다. 델타가 얼마나 빨리 변하느냐. 델타가 빨리 변한다는 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변동성이 더 증가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감마 값도 어느 정도 대충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감마도 뭐 해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요거에 대한 이해도 약간은 있으셔야 됩니다. 너무 자세히 알 필요는 없어요. 뭐 매매하는데 별 뭐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배가는 이제 변동성 변화에 따른 옵션 가격의 변화예요. 자, 배가가 지금 뭐 어떻게 돼 있죠? 마이너스가 되어 있네요. 변동성이 커지면 이 포지션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가 되니까 변동성이 커지면 이 포지션은 손실로 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세타는 시간가치 변화에 따른 옵션 가격의 변화입니다. 이 포지션 같은 경우에 어떻게 돼 있어? 플러스죠, 플러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0.04, 그러니까 4%만큼의 그 시간 가치가 마이너스니까 하락을 플러스니까 상승을 한다는 거죠. 이 포지션의 경우에는 그 정도까지만 대충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릭스에 대한 이해 끝나셨고, 또 자세히 알고 싶으면 인터넷에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시고요. 옵션 이론가에 대해서, 그러면 옵션 이론가 이걸로 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그러는데 너무 복잡하죠. HTS에서 계산해 주니까 이런 거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 HTS에서 계산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론가 대비 현재가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약간의 이해만 하면 돼요. 이론가 대비 옵션가가 많이 증가되어 있다 그러면 지금 변동성이 많이 커져 있다라는 거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론가보다 옵션가들이 다 낮게 유지가 돼 있어요. 그러면은 변동성이 낮아져서 결국에는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낮다는 뜻이 됩니다. 이걸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을 했어요. 블랙 쇼좀 오영을 해서. 근데 이런 어려운 건 금융공학자들한테 맡기고 우리는 결과값만 알면 돼요. HTS에서 계산을 해줍니다. 자, 끝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선물 옵션의 기초적인 것만 설명을 드렸고,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 선물 옵션을 이용을 해서 우리 자산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해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그리고 기관이나 이런 메이저들에서는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슬라이드 만들어서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